안녕 캣츠 워너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워너비들, 얼마 전 칸예 비앙카 부부에게 이혼설이 돌았던 거 기억나? 시켓이가 그때 쇼츠로도 만들었었지. 비앙카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 아니냐며 캐티즌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졌었는데 알고 보니 둘이 다시 재결합했다는 거야.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야. 칸예가 최근 SNS에서 또 폭주하면서 사촌과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충격적인 고백까지 터진 거야. 래퍼 칸예가 4월 21일 새 음원 커즌스의 발매 소식을 알리면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노래로 털어놨어. 이 노래의 제목은 커즌스야. 내 사촌에 대한 이야기지. 내 사촌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종신형을 받았어. 내가 이제 우리 야한 잡지는 같이 보지 말자 고 말한 이후 몇 년 뒤의 일이야. 그때 내 혼란스러웠던 어린 마음 안에서 6살이었던 사촌에게 그런 걸 보여준 내 탓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린 본 걸 그대로 따라하려 했지. 아빠는 플레이보이 잡지를 갖고 있었는데 엄마 옷장 맨 위에서 발견한 잡지들은 좀 달랐어. 내 이름은 얘야. 그리고 난 14살이 될 때까지 사촌과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어. 정황상 칸예가 엄마 옷장에서 봤다는 건 비엘 잡지였던 걸로 보여. 결국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적인 취향까지 세상에 다 드러낸 셈이지. 사촌이랑 같이 야한 잡지를 보면서 놀았어. 누군가 키스하는 장면을 봤지만 그게 뭔지도 몰랐지. 그리고 본 걸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어. 나는 사촌과 잘못된 행동을 했어. 칸예는 예전에 사촌한테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맹세하게 했고 주변 사람들한텐 그냥 무덤까지 가져가라는 얘기를 들었대. 그런데 47살이 된 지금 결국 이 사실을 세상에 밝히기로 마음먹은 거지. 2절엔 이런 가사도 나와. 사람들은 내가 남자에게 끌린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건 아니었어. 난 그런 게 아니었어. 물론 이 모든 건 어디까지나 칸예 본인의 주장이고 전부 사실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워. 그래도 충격적인 건 분명하지. 칸예가 이번 노래에서 언급한 사촌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2018년 지미킴의 인터뷰에서 수감 중인 친척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어. 내 사촌은 살인죄로 감옥에 있어. 그래도 나는 그를 사랑해. 그가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사랑해. 그런가 하면 칸예의 전 부인 킴 카다시안도 살인 혐의로 복역 중인 가족 이야기를 공개한 적이 있어. 킴은 프레더릭 더글라스 프로젝트 공동 설립자이자 조지타운대 교정 및 사법제도 개선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마크 하워드와 교도소 개혁에 대해 얘기하던 중 이렇게 말했어. 사촌은 17살 때 살인을 저질러서 연속 종신형을 받았어요. 또한 칸예의 이모가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과정도 공유했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슬프지 않아. 그냥 우리 동네 애들은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선택지가 없거든. 이라고요. 한 유저는 이번 트윗 논란에 이렇게 반응했어. 칸예 웨스트가 어린 시절 남자 사촌과 성적인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는데 그 원인이 노출된 음란물 때문이었다고 했지. 이건 절대 농담거리로 다뤄선 안 돼.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가볍게 여기는 문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말하지 못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지도 못하게 되는 거야. 또 다른 유저는 이렇게 말했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야. 2019년에 제인 로와 인터뷰에서도 5살 때 아버지의 플레이보이 잡지를 본 게 자신의 중독이 시작이었다고 말했었거든. 반면 미국의 래퍼 캠론과 메이슨은 팟캐스트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어. 캠론은 나는 자신이 게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을 존중해. 근데 칸예는 20년 넘게 대중의 관심 속에서 살았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게이 경험이 있었다고 고백한다고?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 요즘 칸예가 하는 짓들은 전부 엉망이야. 한 달 전엔 스와스티카 문제, 히틀러 언급이 있었고 3주 전엔 KKK 복장까지 입고 나왔지. 이젠 사촌을 학대한 얘기를 곡으로 만들고 있어. 원래 칸예는 그냥 랩하고 핫한 비트를 만들고 싶어 하던 평범한 애였어. 데이미드 씨가 그랬거든. 캠 너 알지? 칸예는 양극성 장애야. 약 안 먹으면 저래. 라고 말이야. 그가 정말 양극성 장애인지 아닌지는 나도 몰라. 정신질환으로 장난칠 생각은 없어.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과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르지. 대중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앙카 센수리는 여전히 칸예를 지지하고 있다고 해. 비앙카는 이번 일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칸예가 한 건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노래는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겪은 생존자들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이건 가족 안에서 자주 일어나지만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 주제예요.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이 곡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비앙카는 칸예를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칸예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앙카는 최근 칸예의 일부 행동엔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그의 용기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있어요. 둘은 서로를 위해 그리고 각자의 과거를 치유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이었죠. 최근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짧은 결혼 생활 끝에 금전적 합의를 논의하며 결별 가능성까지 거론됐다고 해. 2025년 4월 초 칸예는 미공개 신곡 비앙카를 통해 아내가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던 일을 고백했어. 내 아기는 도망쳤어. 하지만 먼저 날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 나는 아프지 않아. 병원에 안 갈 거야. 그냥 이해가 안 될 뿐이야. 이어지는 가사에서는 비앙카가 최근 자신이 X에서 벌인 행동에 실망했으며 비앙카의 위치를 메이바흐 앱으로 추적하다가 그녀가 차를 타고 떠났다는 걸 알게 됐다고 덧붙였어. 그러면서 비앙카를 이해 못하는 라고 부르고 자신을 떠난 게 계획적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지. 급기야 비앙카 가족에게도 책임을 돌렸어. 쟤네 가족은 날 가두고 싶어해. 나를 요양소에 보내려 해. 심지어 자신과 비앙카의 관계를 디디와 캐시의 파국적인 연애에 빗대기도 해. 곡 마지막엔 이렇게 예언하지. 돌아와. 내게 돌아와줘. 내가 널 화나게 한 이유 나도 알아. мя오웨이 4월 18일하고 19일 두 사람이 함께 스페인으로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결별설은 좀 잠잠해졌어. 현지에서 식사하는 장면도 찍혔고 4월 24일엔 스페인의 한 어덜트 용품 전문점에서 또 목격됐지. 둘은 따로 입장했는데 1시간 넘게 매장을
매장을 둘러보며 의상이랑 액세서리 몇 벌을 고르고 구입했다고 해. 일각에선 뮤직비디오 촬영 준비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카니에 웨스트는 자신이 중독을 겪었다고 인정했어. 그리고 그 시작이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이었다고 2019년 인터뷰에서 직접 밝히기도 했지. 내 중독의 시작은 플레이보이였어. 아빠는 내가 5살일 때 플레이보이 잡지를 아무렇게나 둬버렸지. 그게 내 인생 거의 모든 선택에 영향을 줬어. 5살부터 지금까지 말이야. 그 습관을 끊으려고 했지만 세상은 그걸 너무 당연한 것처럼 흘려보내고 있어. 근데 나는 말해. 아니 그건 괜찮은 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를 지배했던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 5살에 처음 봤던 그 플레이보이 잡지는 MTV 어워즈 무대에 오른 나의 모습까지도 따라왔지. 그건 마치 록스타의 삶을 그대로 옮긴 각본 같았어. 그때가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1년 된 시점이었지. 누군가는 약에 빠지고 나는 중독에 빠졌어. 성중독 말이야. 성치료사 폴라홀에 따르면 성중독이라는 건 단순한 성적인 행동이 많다는 뜻이 아니래.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도망치기 위해 성적인 행동에 집착하고 의존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이어서 카니는 지저스 이즈 킹 앨범을 만들던 당시 같이 작업하던 스태프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밝혔어. 앨범 작업 중 몇몇 사람들에게 지금은 혼전 성관계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 적 있어. 우리가 모두 집중하고 금욕할 수 있다면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 믿었지. 기도하는 가족은 함께 간다는 말도 있잖아. 카니는 성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켜왔어. 2020년 12월 리얼리티 쇼 스타 케니아 무어가 과거 카니와의 황당한 데이트 경험을 공개해서 화제가 됐지. 어쩌다 보니 카니의 집에 가게 됐는데 TV에 정말 노골적인 영상이 틀어져 있었어요. 저는 좀 얼떨떨했죠. 카니는 저를 혼자 두고 어디론가 가버렸고 저는 5분 정도 혼자 그 집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봤는데 카니는 아마도 보면 안 되는 걸 TV로 보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바로 나왔어요. 그를 좋아하긴 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2022년 9월 카니는 자신의 중독을 다시 공개하면서 그로 인해 가족이 파괴됐다고 고백했어. 당시 그는 카일리 제너의 전 어시스턴트였던 빅토리아 비아로의 캐스타그램을 캡처해서 올리면서 크리스가 카일리랑 킴에게 플레이보이 촬영을 시킨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되게 두지 마 라는 글을 남겼지. 이어 이렇게 말했어. 할리우드는 거대한 매춘굴이야. 내 가족을 파괴했고 나는 지금도 그 중독과 싸우고 있어. 인스타그램은 이걸 부추기고 있어. 하지만 노스와 시카고에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할 거야. 이 사건 한 달쯤 뒤 카니는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어. 이번엔 아디다스 임원들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된 거야. 영상 속에서 카니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자 한 임원이 이렇게 물어. 이거 영상이에요? 카니는 짧게 대답했지. 맞아. 그 뒤 카니는 회의실에 있던 자신의 팀원을 가리키며 말했지. 저 사람이 CEO가 되지 않으면 아디다스랑은 일 안 해. 너희는 회사도 망쳤고 사업도 망쳤고 파트너십도 다 말아먹었어. 그리고 임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지. 내가 너희를 때리는 것도 를 트는 것도 소리를 지르는 것도 그게 진짜 악몽은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이 아디다스 CEO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팀원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너희 최악의 악몽이야. 그리고 또 다른 팀원을 가리키며 이쪽은 최악의 악몽 넘버 2야 라고 덧붙였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카니는 결국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아디다스와 계약을 해지당했어. 그리고 최근엔 재혼한 아내 비앙카 센소리의 노출심한 의상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고 벌거벗은 임금님을 연상시키는 룩으로 캐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그렇게 카니는 충격적인 어린 시절 고백까지 더하며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 한편 비앙카는 그런 카니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고 두 사람은 이혼설을 뚫고 스페인에서 함께 모습을 드러냈지.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이어질까? 시켓이는 다음에도 더 뜨겁고 더 지글지글한 소식으로 돌아올게. 엑소엑소 가시켓.